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사람을 잘못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 전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아닐까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상냥했고, 웃었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끝에 가시가 있었고, 행동에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으며, 결국 그 사람은 내 곁을 떠나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갔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일은 결국 내 삶을 잘 꾸리는 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겉모습은 우리를 자주 속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표정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단 3가지 아주 평범한 행동이지만 그 사람의 본성을 정확히 보여주는 신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3가지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먼저 눈으로 진심을 전달합니다. 눈빛은 감정과 태도의 정직한 거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습니다. 시선을 자꾸 피하거나 상대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죠. 특히 상대의 몸이나 옷차림 혹은 주변 사람들을 훑는 듯한 시선을 가진 이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시선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고 언제든 비교하고 판단하며 본질보다 외형을 중시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상담 사례가 떠오릅니다. 오랜 기간 남편의 무심함으로 괴로워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대화는 하는데 그 사람 눈은 늘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는 척만 하고요. 시선은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상대를 향한 시선이 온전히 그 사람에게 닿아 있지 않다면 이미 마음은 멀어진 것입니다. 시선을 피하는 사람은 진심을 감추려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남을 위해 두려는 사람은 아래를 보지 않습니다. 둘째, 손과 발의 방향입니다. 무심코 앉은 자세, 서 있는 각도, 이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큰 신호를 보냅니다. 상대에게 등을 보이거나 발끝이 문 쪽을 향하고 있다면 이는 나는 지금 이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손은 허리를 감싸거나 팔짱을 낀 채라면 마음의 벽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손을 자주 얼굴이나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은 말을 꾸며내거나 숨기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셋째, 말하면서 고개를 습관적으로 끄덕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끄덕임은 공감의 표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동의로 보이기 위한 의도된 행동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 표현은 없이 대화의 모든 흐름에 맞아요, 그러게요를 반복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이들은 겉으론 유순해 보여도 속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진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필요할 때는 고개를 가장 먼저 돌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내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시선, 손발, 고개, 모두 말로는 감출 수 없는 행동의 언어입니다. 진짜 속마음은 말이 아니라 이런 작은 행동들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고전 중 하나인 책은담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말보다 기색을 보라. 기색보다 마음을 보라. 말은 속일 수 있어도 행동은 숨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상황을 통해 어떤 행동이 진심이고 어떤 행동이 위선인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상담이 있었습니다. 50이 넘은 한 남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잘 믿는 편입니다.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게 다 내 착각이었나 봅니다. 그는 직장에서 만난 한 후배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고, 부서 내 갈등이 있을 때는 중간에서 중재를 했으며, 후배가 어려울 때는 개인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후배는 윗사람에게 그를 모함했고,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책임까지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공손했어요. 눈을 마주치고 말도 잘 듣고 항상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후배는 항상 그의 눈을 보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실은 시선을 정확히 맞추기보단 시선의 모양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열정도 애정도 없었고 그저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기술만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눈으로 마음을 속이려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위화감이 남습니다. 그걸 감지하지 못한 것이 그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자세를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그 후배는 항상 반듯하게 앉아 있었지만 손은 책상 밑에서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고 발끝은 대화 도중 자주 문 쪽을 향했습니다. 이것은 대화에 몰입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마음이 이미 떠나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사람은 진심이 있을 때 발끝조차도 상대를 향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 무의식의 움직임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행동 언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후배는 고개를 습관처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는 매번 이런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을 먼저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감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진짜 공감은 상대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과 언어로 다시 되새겨주는 행동입니다. 단순히 끄덕이며 내라고 반복하는 것은 공감의 흉내일 뿐 그 어떤 관계도 단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 눈을 피하는 시선, 도망가듯 움직이는 발끝, 습관처럼 흔들리는 고개, 이 모두는 한 사람의 속내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보고도 때때로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경계를 지키면서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셨나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정성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 내 진심을 배신하고 돌아서 갔던 기억.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 처음부터 작은 불편함, 이상한 기척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이런 행동의 단서에서 시작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은 그 행동들을 민감하게 보셔야 합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고 그 중에서도 무심한 듯 보이는 작은 습관들이 그 사람의 본성을 더 정확히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의 사례를 통해 이 행동들의 진실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이셨고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분이었습니다. 외모도 단정하시고 말투도 나긋나긋하셨지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평생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자부했는데 아들 같은 아이한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는 퇴직 후 지역 봉사단체에서 후배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 후배는 다정했고 주도적이었으며 무엇보다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말할 땐 항상 눈을 지그시 마주쳤습니다. 내가 말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듣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 후배는
어르신이 가지고 있던 작은 부동산 관련 지식과 인맥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의 편법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어르신의 이름이 엉뚱한 계약서에 사용되었고 이후 법적 책임까지 떠안게 될 뻔한 큰일을 겪으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공손하면 그 공손함이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제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이나 계약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본심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듣고 있는가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배는 항상 듣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거나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수동적 성격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책임을 피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항상 끄덕이는 고개, 항상 피곤한 눈빛, 항상 문 쪽을 향하는 발끝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예의라고 착각해선 안 됩니다. 진짜 예의는 상대를 향한 적극적 관심에서 나옵니다. 눈을 맞추되 그 속에 감정이 있고 발끝이 상대를 향하고 손이 허공을 쓸며 자신의 말을 강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심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적인 사람은 매력 있어 보입니다. 과묵한 사람은 신뢰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묵함이, 그 정적이 상대를 계산하는 시간이었다면 그건 진심이 아니라 기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언제나 사람을 느낍니다. 보고, 듣고, 표정 하나, 손짓 하나로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맞으려면 우리는 작은 행동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의도적인 침묵, 빈번한 시선 회피, 지나치게 맞장구 치는 고개 끄덕임. 이것은 그 사람의 본심을 숨기는 방어적 행위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지혜보다 깊은 기만이다. 여러분은 말하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지혜롭다 여겨선 안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줄 알고 상대의 말에 자신만의 언어로 되돌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진짜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발끝은 방향의 나침반입니다. 고개는 대화의 리듬입니다. 이 세 가지를 관찰하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늘 어긋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의 진심을 이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세부적인 행동 예시를 들어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다정하고 품위 있는 표정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풀어내는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며 함께 모임도 하고 아이들 진학 문제, 시부모 간병 문제까지 허물없이 나눠온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의 관계가 점점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작은 부탁이 쌓여 어느새 큰 의무가 되어 있었고 친구는 미안해. 너 아니면 안 돼. 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제가 마치 비서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늘 고개를 끄덕이며 다 들어줬던 게 그 사람에겐 내가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신호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을 때 무의식 중에 자주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감하고 있다는 표현,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태도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이 사람이 내 말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고개의 끄덕임이 동의로 해석되는 순간 상대는 요구를 늘리고 내 부담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고개 끄덕임은 대화의 박자이고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내가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그 온도는 어느새 데워지는 게 아니라 데이는 온도가 되어버립니다. 특히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작 자신의 의견은 말하지 않는 경우 상대는 여러분을 무조건적인 수용자로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를 만만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요. 그 중년 여성은 상대가 무례하게 대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 들어줬기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대화의 장면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 이때도 내가 끄덕였구나. 그 말엔 사실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인다는 건 생각보다 큰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철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보다 몸짓으로 더 많은 진실을 말한다. 여러분의 몸짓, 특히 고개의 방향과 움직임은 말보다 강한 신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자신의 입장은 말하지 않고 단지 계속 고개를 끄덕이기만 한다면 그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그 사람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가 정말 공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다른 의견도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본심은 드러납니다. 진정한 관계는 고개를 끄덕이는 데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부딪히고 그 안에서 신뢰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정하다는 이유로 무례함까지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고개를 끄덕인다는 건 상대에게 신뢰를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뢰가 어디까지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선을 그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고개 끄덕임을 교묘히 이용해 사람을 이용하는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세 번째 행동의 특징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평범한 중년의 가장이었고 겸손하고 조용한 말투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가장 많이 들은 칭찬은 참 진중하시네요. 말을 참 곱게 하시네요.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와 가까이 지낸 사람들은 서서히 마음을 닫거나 어느 순간부터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항상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방의 말을 다 받아주고 겸손하게 행동했으며 적극적으로 갈등을 피했습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그의 고개 끄덕임,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과 동시에 발생하는 묘한 고개 끄덕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행동, 말할 때 고개를 습관처럼 끄덕이는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건 앞선 이야기에서 말한 공감의 끄덕임과는 조금 다릅니다. 말을 하면서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는 건 자신의 말에 스스로 확신을 더하려는 무의식적 행동입니다. 문제는 이 끄덕임이 자신의 말이 무조건 옳다는 식의 뉘앙스를 상대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에 고개를 얻는 습관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이 진리인 것처럼 굳히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개 말이 많은 사람을 피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말이 길어지는 걸 싫어하고 자신의 이야기로 대화를 빠르게 끌고 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년 남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들어주는 듯 했지만 사실 그의 끄덕임은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기 위한 대화의 가장 교묘한 지배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 중에도 자신의 입장을 조용히 밀어넣는 방법을 씁니다. 그 중 하나가 무표정한 고개 끄덕임입니다. 이건 일종의 심리적 무기입니다. 공감도 아닌 듯
거절도 아닌 듯한 그 애매함이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고 결국 말을 줄이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대의 말이 멈추는 순간은 중요합니다. 그 말의 흐름을 끄는 건 대체 무엇이었는지 돌이켜보면 대부분 이 무표정한 고개 끄덕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표정과 말, 고개와 마음이 함께 움직일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개만 움직이고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한 청년은 회사에서 매우 공손한 상사와 일했습니다. 상사는 말이 없고 늘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청년의 말을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상사가 회사 회의에서 청년을 단호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너무 미숙했습니다. 내가 듣긴 했지만 전혀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말했습니다. 왜 그때는 고개를 그렇게 끄덕이셨나요? 그 상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고개의 끄덕임 하나가 청년에겐 믿는다는 신호였고 그게 배신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개 끄덕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그 안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혹은 그걸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은 겉으론 부드러워 보여도 속은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고개 끄덕임의 온도를 보세요. 따뜻한 공감의 끄덕임인지, 무표정한 통제의 끄덕임인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째, 시선을 회피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집중시키는 사람. 둘째, 손과 발이 조급하거나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사람. 셋째, 말할 때 고개를 습관적으로 끄덕이며 통제하는 사람. 이 셋은 모두 사람의 내면 상태를 비언어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거리를 두며 내 삶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은 그 해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신뢰보다 관찰입니다. 사람을 믿기 전에는 반드시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말이 부드럽고 예의 바르며 심지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일지라도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본심을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상대가 눈을 피하거나 눈빛이 아래로 흐른다면 그건 단순히 소심함이 아니라 불편함이나 진실을 숨기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로는 좋아요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다리를 감싸고 있고 발끝은 문 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의지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움직임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어야 여러분은 진짜로 관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냉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은 가족이니까, 오래된 친구니까, 믿어야 하니까 하며 행동보다 말에 기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동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은 위장할 수 있어도 몸짓과 시선,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고개 끄덕임은 그 사람의 오래된 성향이자 진심입니다. 그러니 믿기 전에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고개는 끄덕이고 있지만 눈빛은 싸늘하거나 손끝이 떨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내가 그들과 같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처럼 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도 어느새 닮아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상대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자신의 시선, 손의 움직임, 발끝의 방향, 고개 끄덕임까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진심으로 눈을 맞추고 있는가? 내 발끝은 상대를 향하고 있는가? 내 손은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고개는 경청의 의미로 끄덕이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점검만으로도 여러분은 누구보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릴 땐 눈빛으로 사람을 보고 나이 들수록 손짓을 보게 되고 마지막엔 발의 방향을 보게 된다네. 저는 그 말씀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게 사람을 보는 마지막 안목입니다. 한 상담을 오래 받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그분은 늘 사람들에게 치이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왜 내 곁에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뿐이냐고 탄식하듯 말하곤 하셨습니다. 그분은 유독 눈빛을 피하는 사람, 손끝이 늘 바쁘게 움직이며 마음이 불안한 사람, 말할 때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를 조종하려 드는 사람에게 자주 상처받았습니다. 그분은 상담을 통해 한 가지씩 바꿔갔습니다. 첫째, 상대의 말을 먼저 믿기보다 시선이 일관되게 나를 향하고 있는지, 눈빛이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둘째, 대화 중 상대의 손과 발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살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지만 발끝이 출구를 향하고 있다면 그는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죠. 셋째, 가장 중요한 건 고개 끄덕임이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자주 끄덕이며 상대에게 호응하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 끄덕임이 어느 순간 상대의 주장에 무조건 수긍하고 자신을 잃는 행동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언어가 아닌 몸의 언어를 바꾸고 나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가 먼저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건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 마음에 동의할 때만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정말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은 제가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곁에 남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몸의 언어는 마음의 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눈빛으로, 손끝으로, 발끝으로, 그리고 고개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말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 사람의 손이 자신감 있게 열려 있는가? 그 사람의 발이 진심으로 나에게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개는 경청과 공감의 끄덕임으로 진정성을 담아 움직이고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어긋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가 차분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말을 조심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말하고, 눈이 말하고, 손이 말하며, 고개가 말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께 이 한 문장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말은 입으로 하지만 진심은 눈과 손과 발과 고개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을 믿기보다 행동을 보세요. 그럼 상처받지 않고 진심이 오가는 관계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인간관계 속 수많은 고민이 이 방송을 통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여러분의 진심을 전해주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진심의 언어를 가지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